안녕하세요. 타로하는 노을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4장의 카드 중에 마음에 끌리는 카드, 눈에 가는 카드 한 장만 선택해서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카드 선택할 시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노을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의 속마음에 대해서부터 좀 알아볼 텐데요. 일단은 앞에 있는 카드가 브레스 카드랑 보제노스 그리고 매그널리즘이라 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 상대방이 시청자님을 생각하는 게 이 브레스 카드가 첫 장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숨이라고 의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숨, 의식하지 않아도 계속 존재하는 거잖아요. 없으면 살 수 없는 거. 그러나 평소에는 또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은 시청자님을 계속 신경 쓰이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어디에선가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시청자님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시청자님을 위해서 자신의 일상과 분리되지 않는 존재로 좀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지금은 왜 이렇게 자꾸 이 사람이 신경 쓰이지? 이런 스스로 의아해하고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자연스럽게 스며든 상태고요. 자, 그런데 그 옆에는 이제 볼케이노스 카드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요거는 억눌린 감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표면으로는 차분해 보이지만 안쪽에서는 굉장히 뜨겁게 끓고 있는 거죠.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정열적이나 열정적인 마음을 숨기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이 사람은 시청자님을 생각할 때 감정이 잔잔하지가 않다. 질투도 있고 소유욕도 있고 강한 끌림도 있다. 그리고 통제하고 싶은 어떤 욕망도 있고 또 확신받고 싶어하는 갈망도 있다. 이 모든 게 좀 한꺼번에 섞여 있는 게 보인다. 문제는 이 사람이 이 감정을 쉽게 드러내고 있지 않다라는 점인데요. 왜냐하면 화살은 터지기 전까지는 고요하잖아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쿨한 척, 거리두는 척을 할 수는 있는데 하지만 내면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의 이 사람은 감정을 드러내면 내가 더 약해질까? 이런 계산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감정을 최대한 억누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마그네티즘인데요. 이거는 이제 단순 호감이 아니라 이게 좀 끌어당긴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자석처럼 끌린다는 뜻이거든요. 이 사람은 시청자님에게 이유 없이 끌립니다. 외적인 매력일 때문일 수도 있고 또 말투나 분위기, 에너지, 또는 시청자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립적인 힘. 아마 시청자님이 본인의 스스로의 매력을 다 알고 있으면 좀 눈치를 채시겠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매력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매력을 모르지만 상대방은 충분히 그걸 느끼고 있다. 특히 마그네티즘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끌림을 의미하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왜 이렇게 자꾸 시청자님한테 끌리지? 이런 생각들. 그런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단계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상대방이 우리 시청자님에게 가벼운 관심이 아니라 본능적인 반응을 좀 하고 있다. 상대방은 지금 시청자님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꾸 생각나는 사람,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람, 나를 흔들 수 있는 사람, 어쩌면 내 감정을 뒤흔드는 존재. 이렇게도.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람이 좀 경계도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브레즈, 이 숨처럼 익숙해지는 존재는 잃었을 때 가장 아프니까요. 숨 쉰다라는 게 되게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경계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화산처럼 강한 감정은 터지면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시청자님을 안전한 사람으로만 보지는 않고요. 오히려 자신을 흔들 수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아마 그건 매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두려움이거든요. 지금 단계는 감정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아직 표면화되지 않은 상태랄까? 이 사람 마음속에서 시청자님은 이미 좀 충분히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언제 그 화산이 터지느냐인데요. 이 폭발, 화산이 터지는 폭발 같은 거는 좋은 방향일 수도 있고 질투와 소유욕으로 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를 한 문장으로 좀 얘기를 드리면 나는 이 사람에게 이미 깊이 끌리고 있지만 그 감정이 너무 강해서 스스로를 조절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상대방의 진짜 깊은 속마음, 무의식 속의 속마음이 뭔지도 한번 조심히 들여다볼 텐데요. 일단 카드는 그레이트 앤 풀, 그리고 파워풀 무브, 힐링 더 하트가 나왔습니다. 일단 세 장을 딱 봐도 이 표면보다 훨씬 깊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겉으로 드러난 끌림이 처음에 화산 카드였다면, 볼케이노스였다면 지금 보는 이 세 장은 그 화산의 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단순 호감의 무의식이 아니고요. 이 사람의 삶, 상처, 자존심, 그리고 미래의 결정까지도 연결이 좀 되어 있는 느낌이다. 일단 첫 번째, 그레이트 앤 풀. 이제 상대방한테 시청자님은 무의식적인 부분에서도 이미 굉장히 큰 존재다라고 보여줘요. 이 사람의 무의식은 시청자님을 가볍게 지나가는 사람으로 보지 않거든요. 이 그레이트 앤 풀 말 그대로 충만함입니다. 이 사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시청자님을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예쁜 사람, 그냥 좋은 사람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나한테 의미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감정은 아직 의식적으로 완전히 인정하지 않았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정하는 순간 책임이 따르고 그러한 책임적인 감정이 생기기 때문이지 않을까 보여져요. 무의식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내가 쉽게 대할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심스러운 것 같고요. 파워풀 무브. 이 카드, 가운데 카드는 내가 움직이면 판이 바뀐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가 상대방의 무의식을 가리킬 때 지금 상황이 단순한 썸 단계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결정하면 이 관계는 완전히 달라진다. 이 사람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내가 표현하면 깊어진다. 내가 물러나면 끝날 수도 있다. 내가 잡으면 책임져야 한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무관심이 아니라 판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의 신중함 같거든요. 이 사람의 무의식은 지금 계산 중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지? 뭐 이런 부분이랄까요? 이건 책임에 대한 고민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힐링 더 하트. 자, 이거 카드가 진짜 깊은 층인데 이 사람은 과거의 상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았어요. 시청자님을 생각하면 이 사람 마음 한쪽이 따뜻해지나 봐요. 그런데 동시에 내가 다시 아프면 어떡하지? 라는 방어가 올라오는 무의식이 있어요. 이런 무의식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를 치유해 줄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또 상처받으면 나는 지금보다 더 아파하고 더 망가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사람은 끌림과 두려움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이 상대방의 진짜 깊은 속마음은 이겁니다. 시청자님은 이미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움직이면 이 관계는 진짜가 된다라는 거. 하지만 나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그래서 쉽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람의 무의식은 이 사랑을 가볍게 소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단순 썸의 깊이가 아닌 것 같고요. 이 사람은 시청자님을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무겁다라고 좀 보여줍니다. 일단 이 사람은 시청자님을 치유이자 어떤 하나의 선택지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치유가 될 수도 있고 다시 상처가 될 수도 있다고 느끼는 그런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시험하고 있지 않나. 나는 이 사람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나?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무의식인 질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상대방의 깊은 속마음을 좀 보면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진지해서 멈춰 있는 거죠. 책임적인 부분이 따라올 테니까요. 이거는 이제 가벼운 감정이면 벌써 표현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은 가볍게 다가갈 수 없는 사람으로 시청자님을 보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호감보다 훨씬 깊은 감정이라는 거.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청자님이 상대방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질문인데요. 일단은 펜타클 7번과 4번, 소드 3번. 자, 시청자님, 이 세 장 굉장히 좀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감정이 예쁘게 포장되어 있지 않아요. 대신 좀 진짜다라는 게 좀 보여지는데, 일단 시청자님의 지금 마음이 쉽게 말하면 아직 포기 못했고, 놓고 싶지도 않은데 솔직히 좀 아프다. 이 상태예요. 일단 펜타클 7부터 보면 이 카드는 기다림을 얘기하거든요. 투자한 시간, 감정, 에너지를 돌아보는 카드입니다. 시청자님은 이 관계를 그냥 스쳐 지나간 인연으로 보지 않아요. 이미 마음을 꽤 썼다고 보여지거든요. 생각도 많이 했고 혼자 시뮬레이션도 많이 돌렸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 이 사람이 변할 가능성은 없을까? 내가 조금만 다르게 행동하면 달라질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해왔다고 보여줍니다. 요거는 이제 집착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기다려볼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감정이에요. 시청자님은 이 사람을 가볍게 소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가운데 펜타클 4번. 요게 꽉 쥐고 있는 느낌의 카드거든요. 시청자님, 솔직히 말하면요. 이 사람 놓기 싫지 않으시죠? 그쵸? 혹시라도 다른 사람 옆에 서 있는 상상하면 기분이 좀 묘하게 내려앉지 않거나 뭐 그렇지 않으신가요? 좀 질투도 나고 괜히 SNS 하나에 좀 의미를 부여하고 또 말투 하나에 예민해지고 연락 뭐 이런 텀들이 길어지면 속이 좀 서늘해지는 그 감정 이게 펜타클 4번이거든요. 겉으로는 괜찮다 뭐 나는 좀 쿨하다 라고 말해도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아직 내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고 그래서 쉽게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이 관계의 가능성을 붙잡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그리고 소드 3번, 이거 좀 핵심인데 시청자님은 이미 이 사람 때문에 한 번은 상처를 받았다. 그게 크든 작든 분명 마음이 아팠던 순간이 있었다. 서운함이었을 수도 있고 애매한 태도였을 수도 있고 뭐 확신을 주지 않는 모습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아팠는데도 마음이 완전히 식지 않았어요. 지금 이게 시청자님의 상태거든요. 아픈데도 놓지 못하는 감정. 상처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그 사람의 한마디에 웃고 한 번의 다정함에 다시 기대가 살아나는 마음.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의 감정은 단순한 좋아해가 아니라 기대도 있고 집착. 기대와 집착이 합쳐져 있달까? 아무튼 기대와 집착 직전의 애틋함도 있고 남아있는 아픔 뭐 이런 게 좀 보여져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렇지도 않은 아무 감정 없는 뭐 그런 무의미한 감정은 아니고요. 오히려 굉장히 인간적인 상태입니다. 마음을 줬기 때문에 아픈 거고 가치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시청자님은 지금 그 사람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나한테 그냥 스쳐 지나갈 인연은 아닌 것 같다. 조금만 더 오면 답이 나올 것 같다. 아직 끝났다고 말하기에 뭔가 부족하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스치는 거죠. 왜 나만 더 생각하는 것 같지? 내가 더 많이 마음 쓰는 거 아닐까? 이게 이제 소드 3의 진상이거든요. 지금 시청자님의 마음은 결론이 나지 않는 상태라고 보여져요. 완전히 정리도 아니고 완전한 확신도 아니고 애매한 중간 지점.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다. 아직 마음이 살아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감정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시간을 들일 만큼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거. 정리를 해보면 시청자님은 지금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놓고 싶지도 않아요. 이미 한 번은 아팠지만 그래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이건 집착이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마음. 그 마음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는 신호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은 생각보다 깊다고 보여져요. 다음 질문으로 두 분이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까를 좀 바라볼 텐데요. 일단 킹 오브 컵스 그리고 3 오브 완즈, 10 오브 컵스가 나왔습니다. 자, 시청자님 요거는 성숙한 감정 다음에 기다림이 있고
완성형 관계의 흐름을 타는 느낌이 좀 보여줍니다. 자, 일단은 킹 오브 컵스. 이 관계는 감정이 흔들리면서 끝나는 그림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처음에 불안, 애매함, 상처, 계산 이런 것들이 정리되고 나면 남는 건 뭐냐면요. 감정의 안정이거든요. 킹 오브 컵스는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어린 감정이 아니에요. 충분히 경험을 많이 해봤고 내가 또 어른스러운 감정이라는 거죠. 욱하고 달려들거나 질투로 터지거나 애매하게 도망치는 흐름을 아닙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면 이 관계 안에서 한 명은 확실히 감정적으로 더 성숙해집니다. 감정 표현이 안정되고 말이 부드러워지고 관계를 지키려는 태도가 보이기 시작해요. 지금은 서로 눈치 보고 계산하고 아프고 지고 있지만 결국은 어떠한 하나의 방향을 지키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3번 완즈. 이 카드는 앞을 본다는 의미거든요. 이거는 썸 단계의 카드가 아닙니다. 이건 관계를 한 단계 확장시키는 카드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사람과 계속 가볼까? 우리 다음 스텝은 뭐지? 이 관계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거요. 이거는 이제 미래를 상상하는 카드입니다. 그냥 오늘 연락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시야가 굉장히 길어지고요. 특히 이 카드는 기다림의 보람이 있는 카드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썼던 감정이 헛되지 않다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0 오브 컵스. 여기서 이 관계의 방향이 좀 확실해지는데요. 이 10 오브 컵스는 단순 연애 카드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서적인 안정, 마음의 안착, 관계 안에서의 평화입니다. 말 그대로 함께 있는 게 편해지는 상태. 이게 바로 결론이라고 보여져요. 이 관계는 폭발적으로 타오르다가 꺼지는 스타일이 아니라 이 처음에는 불안과 상처가 섞여 있지만 결국은 감정이 안정되면서 이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라는 단계로 갑니다. 다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킹 오브 컵스와 3 오브 완즈는 둘 다 시간을 필요로 하는 카드거든요. 즉, 이 관계는 급발진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서두르면 깨질 수 있어요. 하지만 천천히 가면 안정으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흐름은 이런 그림이라는 거죠. 초반에는 감정이 복잡하다가 중반에는 서로의 진심이 정리되고 후반에는 편안해진다. 성숙한 관계 흐름 같아요. 시청자님이 지금 느끼는 불안, 상대가 보이는 애매함, 그게 영원히 가는 건 아닙니다. 이 조합은 결국 감정의 자리를 잡는다 쪽으로 흐를 거예요. 그리고 10 오브 컵스가 마지막에 나왔다라는 건 이 관계는 단순히 이어지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완성되는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지금은 흔들리지만 결국은 안정적인 관계로 간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조언의 카드를 보는데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좀 볼 텐데요. 일단 엠퍼러 그리고 드리머 그리고 4 오브 스프링이 나왔습니다. 일단 엠퍼러부터 볼 텐데 이거는 이제 중심을 잡아라 하는 의미의 카드거든요. 시청자님, 지금 이 관계 안에서 감정이 더 큰 적은 아마 시청자님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흔들리고 생각이 많고 상처도 받았죠. 그런데 엠퍼러가 말하는 건 이제는 감정에 끌려다니는 위치에서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엠퍼러는 통제, 구조, 기준을 얘기합니다. 연락에 휘둘리지 말고 또 상대 반응에 감정을 또 롤러코스터처럼 타지 말고 내 기준을 세우는 자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시청자님한테 필요한 건요. 애절함이 아니라 좀 무게감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 상대가 킹 오브 컵스로 안정 방향으로 간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시청자님도 감정적으로 성숙한 위치로 올라와야 하거든요. 상대가 눈치 보게 만드는 여유, 내가 없어도 잘 사는 사람이라는 기운, 이게 엠퍼러입니다. 자, 그 옆에가 이제 더 드리머. 자, 이게 균형 카드인데 엠퍼러가 너무 딱딱해지면 관계는 굳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드리머가 같이 나온 것 같아요. 이 카드는 겁먹지 말고 다시 가볍게 시작해라입니다. 과거 상처를 계속 들고 있으면 관계는 발전하지 않아요. 드리머가 말하는 건 계산하는 방향을 좀 내려놓는 거, 또 내 진짜 매력을 다시 보여주는 거, 또 사랑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지금 시청자님은 상처 때문에 살짝 방어적입니다. 그 방어가 매력을 조금 가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드리머는 순수함을 상징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이 태도로 좀 회복을 하라는 뜻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4번 스프링. 이 카드는 되게 좋은 카드거든요. 이건 이제 결혼 카드라고도 불리는 안전 카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전에 좀 시청자님에게 좀 드리고 싶은 의미는 관계를 즐겨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청자님은 지금 결과에 너무 집중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람이 나랑 잘 될까? 뭐 끝나는 건 아니겠지? 언제 확신을 줄까? 뭐 이런 느낌. 그런데 이 포 오브 스피링은 결과보다는 과정의 즐거움을 먼저 회복하라는 얘기거든요. 이 편안해져야 관계가 붙는다는 거. 조급하면 밀어낸다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 지금 시청자님이 해야 할 거는 이거입니다. 첫째는 감정 중심을 잡는 거. 상대 반응에 따라서 하루 기분이 결정되지 않도록 본인의 감정을 잘 중심을 잡아주시고, 두 번째는 본인의 매력을 가볍게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내가 받았던 상처에 갇히지 않는 채로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결과나 집착을 내려놓고 과정에 집중하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 관계는 이미 안정적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시청자님이 조급해지면 그 속도가 꼬일 수 있어요. 그래서 둘의 관계의 무게는 유지하고 마음은 좀 가볍게 가셔라. 엠퍼러처럼 중심도 잡고 트리머처럼 사랑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포 오브 스프링처럼 편안하게 즐기는 거. 이렇게 관계를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 조언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예쁜 사랑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을입니다. 저 오늘은 그 사람의 속마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상대방은 지금 우리 시청자님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 카드와 락 카드, 패션 카드가 나왔는데요. 일단 문 카드. 이 사람은 지금 시청자님을 생각할 때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게 좀 보여요. 명확하게 좋다 싫다로 정리된 상태가 아니에요. 오히려 감정이 어둡게 깊어요. 이 문 카드는 불안이나 의심, 혼란, 상상, 감정의 과잉을 의미하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마음일까? 혹시 내가 혼자만 더 깊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우리들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감정들. 근데 중요한 건요. 이 문 카드는 감정이 없을 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감정이 너무 클 때 나와요. 이 사람은 시청자님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니고 오히려 너무 신경 쓰이고 그래서 혼란스러운 상태다. 그래서 무관심이 아니라 감정 과잉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리고 가운데 락 카드는 이건 이제 버팀이나 인내, 쉽게 흔들리지 않음을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은 겉으로는 굉장히 잘 버티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연락 텀이 일정하거나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거나 쿨한 척을 하는 태도. 이게 다 락의 모습이거든요. 이 속은 달카드처럼 복잡한데 겉은 락처럼 단단하다는 얘기죠. 이거는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내가 먼저 무너지면 안 된다? 내가 감정적으로 더 약해 보이면 안 된다? 이런 느낌? 그래서 그 사람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중이고요. 하지만 버팀은 무감정이 아니라 통제 중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패션. 여기서 진짜 속마음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시청자님에게 굉장히 강하게 끌리고 있어요. 이건 단순 호감이 아니라 본능적 끌림에 가깝거든요. 눈빛이 신경 쓰이고 또 몸의 거리감이 의식되고 또 괜히 말 한마디에 심장에 반응하고 질투가 올라오고 패션은 숨길 수 없는 에너지를 의미해요. 이 사람은 시청자님을 생각하면 감정이 살아나는 느낌이고요. 차분해지지가 않고. 그런데 달 카드가 같이 있으니까 그 감정이 불안과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끌리는데 불안하고 좋은데 확신이 없고 잡고 싶은데 내가 다칠까봐 버틴다. 이런 느낌이에요. 종합을 해보면 상대방이 지금 시청자님을 이 사람은 나를 흔드는 사람이다. 내 감정을 안정시키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끌린다. 이러한
생각을 좀 해요.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위험한 매력이잖아요. 이 편안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극이 되는 존재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상대방이 쉽게 다가오지 않는 느낌입니다. 왜냐면 문 카드가 있기 때문에 확신이 없으면 이 사람은 감정 폭발을 피하려 할 거고요. 하지만 패션이 마지막에 나왔기 때문에 이 감정은 사라지는 방향이 아니라 억누르고 있지만 언젠가는 표출을 할 것 같다. 그래서 상대방은 지금 당신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 만큼 강하게 끌리는 사람이다 라는 게 상대방의 속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좀 혼란 속에서 버티고는 있지만 그 감정만큼은 분명하게 본인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상대방의 진짜 깊은 속마음, 무의식 속마음도 한번 볼 텐데요. 방금 전에 봤던 것보다 좀 더 세부적으로 진짜 진실과 거짓을 들여다보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타임머신, 그리고 샤이닝 스로우, 퍼펙트 하모니가 나왔어요. 일단 타임머신부터 볼 텐데 이 카드가 나오면 보통 거의 항상 과거가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의 무의식은 지금 시청자님을 현재만의 시각으로만 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미 이런 생각이 지나갔을 가능성이 좀 커요. 예를 들면 이 사람 왜 이렇게 익숙한가? 이 사람 어디서 봤는데? 이런 느낌을 어디서 느꼈는데? 이 사람이 예전에 알던 사람 같다. 이런 생각들? 이런 생각과 느낌이 좀 분명히 지나갔을 거예요. 이 타임머신은 단순한 추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감정의 어떤 반복을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은 과거에 사랑을 했던 경험, 상처 또는 깊은 인연을 겪은 적이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시청자님은 그 결의 인연과 좀 겹쳐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다시 만나고 싶은 유형의 사람이라는 거, 또 하나는 반복될까봐 무서운 감정이라는 거. 이 달 카드가 불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타임머신은 감정의 기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샤이닝 스로우스. 이 카드가 무의식에서 나왔다는 건 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의 깊은 마음에서는 시청자님을 굉장히 빛나는 존재로 보고 있대요. 겉으로는 쿨한 척, 버티는 척, 감정 통제하는 척 하지만 속에서는 이 사람은 좀 다르다. 이 사람은 내가 쉽게 만날 수 있는 타입이 아니다. 이 사람은 내가 놓친 후회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샤이닝 스로우스 카드 자체가 매력을 인식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외적인 매력뿐 아니라 존재감 자체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무의식은 이미 인정하고 있을 거예요. 시청자님이 자기 인생에 의미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퍼펙트 하모니인데 요건 좀 아름다운 카드거든요. 이 사람의 깊은 층에서는 시청자님의 궁합, 어떤 흐름이 맞는다고 느끼고 있는 거죠. 대화의 템포, 눈빛의 교차, 공기의 흐름, 설명하기 어려운 편안함. 문 카드에서는 불안했지만 무의식에서는 이 사람과 맞는다라는 감각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혼란스럽고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는 상태다. 뭔가 굉장히 익숙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상대방의 진짜 깊은 속마음이 이건 것 같아요. 당신은 익숙한 사람이다. 당신을 놓치면 후회할 사람이다. 당신과 나는 뭔가 궁합이나 결이 맞는다. 근데 이제 문 카드가 있었던 이유는 이 감정이 너무 큰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감정이 작으면 고민도 작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작은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큰 느낌이다. 그래서 무의식이 말하는 게 나는 이 사람을 이미 특별하게 보고 있다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단순 썸의 무의식이 아니라 이 어떤 인연으로 분류된 상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번엔 질문을 바꿔서 시청자분에게 상대방을 한번 볼 거예요. 상대방에게 시청자님은 어떤 마음인가를 좀 볼 텐데 일단은 컵 7번, 펜타클 6번, 그리고 하이로펀트가 나왔습니다. 고민은 하는데 쉽게 끝낼 마음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시청자님, 지금 컵 7번부터 볼 텐데 지금 솔직히 머릿속이 좀 복잡하시죠?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기다리는 게 맞는지 아닌지, 연락을 해야 하는지 멈춰야 하는지. 컵 7번은 선택지와 상상 그리고 혼란을 얘기해요. 너 머릿속이 복잡하다라는 거거든요.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이 단순하지 않은 거예요. 좋은 기억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기대도 있고 불안도 있죠. 가끔은
내가 혼자만 더 깊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우리 관계에 나만 의미 부여를 하는 거 아닐까? 혹시 다른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닐까? 뭐 이 사람 말고 더 편안한 사람을 만나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는 게 우리 2번 이미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컵 7번은 감정이 없는 카드가 아니에요. 요거는 오히려 감정이 많아서 혼란스러운 카드거든요. 시청자님은 지금 이 사람을 쉽게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마음이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펜타클 6번. 이 카드는 이제 균형 카드예요. 주고받는다라는 의미인데 시청자님은 지금 이 관계를 완전히 쏟아붓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끊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주는 만큼은 받고 싶다. 일방적이면 싫다. 이 마음이 좀 강하거든요. 또 자존심은 아닌데 균형 감각을 얘기하는 느낌인데 일단은 시청자님은 지금 이런 상태다. 예를 들어 좋아는 하지만 내가 손해보면서까지는 아니다. 마음은 있지만 나만 더 애타는 구조는 싫다. 그래서 행동이 살짝 조절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전처럼 다 보여주지 않고 예전처럼 먼저 다가가지 않고 살짝 템포를 맞추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이로펀트. 시청자님께서는 이 사람을 가볍게 보고 있지 않는 거죠. 단순한 썸감정이 아니고 이 하이로펀트는 진지함, 어떤 관계의 틀, 정식성을 의미하거든요. 제대로 된 관계로 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하고 있는 게 지금 시청자님이다. 이게 단순 연애놀이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마음속 깊은 층에서는 이 사람과 오래 갈 수 있을까? 이 사람은 내 인생에 맞는 사람일까를 이미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청자님이 머리가 더 복잡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가볍게 좋으면 뭐 이렇게 고민하진 않겠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의 마음은 감정은 상대방한테 분명히 있다. 하지만 확신이 부족하고 일방적인 구조는 싫다. 가볍게 소비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다. 이런 마음이 시청자님한테 있다. 그리고 좀 중요한 거는 시청자님은 이미 이 사람을 진지하게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분류를 해놓은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쉽게 포기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만큼 아무에게나 주는 감정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시청자님은 나는 아직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다만 나를 지키면서 좋아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혹시라도 시청하시는 분 중에 나 집착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집착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좀 성숙한 고민이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결국 둘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볼 텐데요. 자, 10번의 완즈, 8번의 컵, 그리고 에이스 오브 컵스가 나왔습니다. 단순하진 않네요. 그렇다고 해도 또 뭐 끝이 나쁜 카드 조합은 아니에요. 오히려 한 번의 무거운 고비를 지나서 새로운 감정으로 넘어가는 구조랄까요. 일단은 텐 오브 완즈. 이거는 좀 관계가 무겁다란 얘기예요. 압박감과 부담감이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미 서로 감정이 있는데도 편하지가 않죠. 말 한마디에 예민하고 연락하는 텀에 의미를 좀 부여하고 부여하고 또 상대의 태도를 계속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텐 오브 완즈는 감정이 과부하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서로 마음은 있는데 편하지가 않다. 감정은 있는데 구조가 꼬여있다. 한 명은 특히 더 많은 힘을 가지고 버티고 있다. 이 단계에서 답답함이 커질 수 있거든요. 왜 이렇게 어렵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관계적인 자세가. 그리고 8번의 컵스. 여기서 좀 중요한 전환점이 나오는데 이 8번 컵 카드는 가끔은 많은 분들이 이별로 해석을 하시는데 이게 이별 카드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카드라는 거죠. 이 흐름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상태로는 답이 안 나온다. 내가 먼저 정리를 해야 되나? 이 감정에 계속 매달리는 게 맞나? 그래서 한번 거리 조정이 들어갈 수 있다. 전 그렇게 봐요. 연락 텀이 길어질 수도 있고 일부러 감정을 식히려 할 수도 있고 잠깐 멀어지는 선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이죠. 이 마지막이 에이스 오브 컵스. 이 카드가 진짜 흐름의 결론이거든요. 에이스 오브 컵스는 새로운 감정의 시작입니다. 이건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 카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한번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감정의 방식을 바꾸고 또 다시 시작하는 카드거든요. 즉 이 관계는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커요. 첫 번째는 이제 감정이 너무 무거워진다.
두 번째는 한 번 거리를 둔다. 세 번째는 감정이 더 맑아진 상태로 다시 시작한다. 깨지는 구조가 아니라 리셋되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각자의 생각할 시간을 좀 갖고 나서 서로를 다시 바라봤을 때 깔끔한 이미지로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관계는 지금 이대로 가면 좀 무거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무게를 한번 내려놓는 순간 새로운 감정이 시작될 거다. 이 마지막에 에이스 오브 컵스가 굉장히 좋은 카드거든요. 이거는 이제 다시 설레는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우리 이번 선택지 자체가 문 카드와 패션 카드가 있었잖아요. 이거는 감정이 단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할 뿐 감정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지금은 무겁지만 한번 거리를 조정하면 감정이 더 깨끗하게 다시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우리 시청자님이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조언을 좀 볼 텐데 일단 엠프레스 카드와 러버스 그리고 3 오브 스프링이 나왔어요. 일단 겁먹지 않고 좀 제대로 선택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엠프레스 카드 보면 우리 시청자님의 위치를 얘기해 주거든요. 시청자님은 이 관계 안에서 부족한 사람은 아니네요. 오히려 매력과 존재감이 좀 충분한 쪽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이 엠프레스는 풍요와 매력, 여유, 사랑을 주는 사람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일단 조급해하지 마시고 쫓아가지 마세요. 나를 선택받아야 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마시기를 좀 생각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엠프레스 카드가 말하는 거는 내가 막 쫓기는 관계, 선택받으려고 애쓰는 관계 이런 거를 피하란 얘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 시청자님의 존재만으로도 매력적이다. 아시겠죠? 지금 이번 선택지 흐름에서는 문 카드처럼 불안이 있고 또 텐 오브 완즈처럼 무거움이 있었죠? 그 무게에 끌려 내려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시청자님은 지금 내가 더 좋아하는 쪽인가? 이 생각 때문에 기운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엠프레스가 말하는 걸로는요.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사람이다. 이대로도 충분하다라는 얘기니까. 그리고 가운데 러버스. 이거는 이제 단순 사랑과 연애만 얘기하는 카드가 아니고 이거는 선택하는 카드거든요. 이 조언은 시청자님은 지금 어떤 선택을 미루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기다릴지, 내가 먼저 정리할지, 더 깊이 들어갈지. 그래서 이 러버스 카드가 말하는 찐 조언은 이 선택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관계는 애매하게 흘려보내면 좀 무겁게 남을 수 있어요. 명확하게 선택하면 오히려 좀 가벼워지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의 선택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이 사람을 진짜로 믿고 가든지, 두 번째는 아닌 거는 인정하고 마음을 거두든지. 그 애매한 중간이 가장 힘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3 오브 스프링. 보시면 거북이가 나왔어요. 씨 터틀이 나왔는데 서두르지 말고 길게 말하라는 의미거든요. 지금 이 관계는 감정이 좀 강해요. 그래서 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관계는 단기전이 아니라는 걸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또 속도를 조절하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내가 먼저 흔들리지 말고 장기 플랜으로 봐라. 그래서 이 씨 터틀은 느리지만 결국 도착하는 존재거든요. 지금 당장 결과가 안 나와도 관계는 충분히 익어갈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시청자님이 해야 할 행동은 내 가치를 낮추지 않는 거.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해서 애매하게 끌려가지 말고 내가 원하는 방향을 분명히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 조급해하지 말고 관계를 길게 보라는 거. 이번 선택지는 이 감정이 강한 관계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리하거나 거리 조절이 들어갔다가 다시 시작하는 구조가 나왔죠. 그 흐름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셨죠? 나를 지키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선택하라. 그리고 서두르지도 마라. 어쨌든 이 카드의 이야기대로 좀 관계를 성숙하게 가라는 조언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예쁜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번님 반갑습니다. 노을입니다. 자, 오늘은 상대방의 속마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일단은 마운틴 카드와 레이크 그리고 에어 이렇게 세 장의 카드가 나왔는데 일단은 상대방은 지금 시청자님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마운틴은 높이, 무게, 책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존재거든요. 이 사람은 3번님을 가볍게 장난칠 상대로 보지 않는다는 거. 오히려 이 사람은 좀 쉽게 무너지지 않는 타입. 그리고 또 이 사람은 기준이 분명하다. 내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될 사람이다. 이렇게 좀 시청자님을 생각하고 있을 거다라고 보여줘요. 좀 흔들림이 없다랄까? 산이란 게 좀 그렇잖아요.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약간 어려운 존재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다가가려면 나도 그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랄까요? 그래서 좀 쉽게 보면 벽이 좀 느껴진달까? 네, 벽. 그래서 막 가벼운 장난 같은 것도 좀 하기 힘들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가운데 레이크 카드가 보면 이건 이제 깊이를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겉보다 속이 깊은 카드. 그래서 상대방은 시청자님을 보면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 더 많은 걸 느끼고 있다. 이 사람 속에는 생각이 많다. 이 사람은 감정이 깊다.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즉, 단순한 매력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존재의 깊이를 느끼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거는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상대방은 시청자님을 얕게 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너무 가볍게 다루면 나를 쉽게 생각하나 하면서 관계가 깨질 수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이 조심스러워질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에어. 여기서 현재 상태가 보이는데 이 에어는 움직임과 생각, 흐름을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다가가야 되지? 어떤 표현을 먼저 해야 되지? 이 관계가 어디까지 가능할까? 이런 생각. 그래서 오히려 많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좀 많아진 상태라고 보여져요. 에어는 가벼워 보이지만 마운틴과 레이크 사이에 있으니까 신중한 움직임으로 좀 읽힌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어쨌든 상대방은 지금 시청자님을 이 사람은 가볍게 접근할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깊고 무게가 있다. 내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은 조심스럽고 생각이 많고 조금은 거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무관심은 아니니까요. 무관심이라고 보지 않으시면 돼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소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게 지금 상대방의 생각이다. 어쨌든 상대방은 시청자님을 볼 때 당신은 나한테 쉬운 사람이 아니라 신중하게 다가가야 할 깊은 사람이다. 이런 무의식,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좀 좋은 위치예요. 다만 상대가 준비가 덜 됐으면 속도가 느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상대방의 이제 깊은 속마음, 무의식까지도 좀 들여다볼 텐데요. 일단은 딥브레스, 그리고 어웨이킹 지니어스, 그리고 언차지드 시 이렇게 세 장이 나왔는데 이거는 자기 인생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직감을 좀 보여주는 그런 카드들인 것 같아요. 일단은 딥브레스를 먼저 좀 보면 이 사람의 무의식은 지금 진정시키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겉으로는 차분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감정이 생각보다 큽니다. 이 카드가 무의식 자리에 나왔다라는 건 이 사람은 스스로를 계속 진정시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천천히 가자. 지금 흥분하면 안 된다. 감정에 휩쓸리지 말자. 이런 감정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감정 자체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 시청자님에 대한 감정이 너무 커질까봐 스스로 브레이크를 좀 밟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가운데 어웨이킹 지니어스 이 카드가 이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걸 느끼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은 이 사람에게 단순한 연애 상대가 아닐 수도 있다. 생각이 넓어지는 느낌을 줄 거고 또 새로운 자극도 주실 거고 또 내가 몰랐던 감정이 깨어나는 느낌을 시청자님에게 얻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좀 굉장히 깊은 반응이죠. 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거죠. 이 사람은 나를 성장하게 만든다.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내가 변했다. 그래서 이 지니어스는 잠자고 있던 감각이 깨어나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설렘은 아니고 이거는 어떤 자아를 자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원차지드 C 이 카드가 이 사람의 두려움을 말해주거든요. 이 사람의 무의식이
아, 이 감정은 뭔가 내가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그런 감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카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시청자님과의 관계는 이 사람이 익숙하게 해오던 패턴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전 연애와 다르거나 내가 통제하기 어렵다거나 어디까지 깊어질지 모르겠다는 이런 생각을 만드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설레고 동시에 두려워요. 그래서 이 카드는 삐지의 바다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과 가면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걸 좀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되게 바로 이 마운틴에서 신중했던 이유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좀 종합을 해보면 상대방의 깊은 속마음은 이겁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흔들리고 있다. 이 사람은 나를 성장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 이 길은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이다. 그래서 두렵다. 이제 요거는 가벼운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감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느낄 때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좀 조심스럽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나는 당신과 가면 내 인생이 달라질까봐 그래서 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다. 천천히 더 지켜보고 있다. 이런 심리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무의식의 감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는 우리 시청자님이 상대방에게 어떤 마음인지를 좀 들여다볼 텐데요. 월드카드와 4번 소드 그리고 기사 소드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시청자님은 역시나 이 사람을 가볍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미 한 단계 위에서 보고 있는 느낌인데요. 이 사람은 내 인생의 한 챕터가 될 수도 있겠다. 이 사람과 만나면 완성될 수 있는 그림이 있다. 그냥 스쳐갈 인연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마음이다라고 좀 보여줍니다. 이 옆에 있는 월드카드는 완성을 얘기해요. 시청자님은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을 의미 있는 사람으로 분류해 두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더 생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4번 소주. 이 카드가 현재 시청자님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시청자님은 지금 감정을 잠깐 눌러두고 계신 것 같아요. 먼저 다가가고 싶지만 멈추어 있고, 표현하고 싶지만 참고 있고, 마음은 있는데 정리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4번 카드가 나오면 포기한다라는 의미도 좀 나오는데 여기서는 잠깐 멈춰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잠시 멈춤이랄까요? 왜냐면 감정이 너무 커지면 우리 시청자님의 스스로 내가 다칠까봐 좀 잠깐 멈춰있는 느낌이다. 이 3번 선택지는 마운틴하고 또 티프레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가 되게 깊다고 볼 수 있어요. 시청자님도 무의식적으로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기사 소드인데 이제 이게 시청자님의 본심 같아요. 이 겉으로는 멈춰있지만 속에서는 확 밀어붙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답을 빨리 알고 싶고 또 애매한 선택가 싫고 또 솔직하게 말하고 싶다. 이 기사 소드 카드는 직진을 의미합니다. 시청자님은 가만히 있는 타입이 아니라는 거죠. 답답하면 말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지금은 4번 소드 때문에 참고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우리 관계가 정확히 어디냐라고 표현하고 싶고 또 나한테 마음 있으면 좀 제대로 좀 표현해라. 이러한 마음이 우리 시청자님한테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수동적인 사람은 아니다. 아셨죠? 종합을 해보면 시청자님은 지금 이 사람을 가독해 보지 않는다. 또 의미 있는 인연으로 본다. 하지만 다치기 싫어서 잠깐 멈춰있다. 또 속에서는 빨리빨리 명확해지고 싶다. 그래서 굉장히 성숙한 구조라고 좀 보여지고 애타게 매달리는 구조도 아니고 차갑게 정리하는 구조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시청자님은 나를 지키면서 답을 기다리는 상태라는 거죠. 어쨌든 시청자님은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나는 너를 인생의 의미 있는 사람으로 보지만 다치지 않기 위해 잠깐 멈춰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도 한번 볼 텐데요. 일단 스타카드, 그리고 5분의 소드, 그리고 태양카드가 나왔어요. 시작하고 끝에 굉장히 상징적인 카드가 나왔는데 처음에는 좀 정화를 하고 중간에 충돌을 하다가 세 번째 때는 좀 밝아지는 진짜 드러나며 또 구조가 보여지거든요. 먼저 스타카드. 이 관계가 아직 끝난 관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희망이 남아있는 상태다. 스타는 치유나 재생 그리고 다시 믿어보는 마음을 의미하거든요. 둘 중 한 명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감정이 식은 게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서로를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맑아지는 순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스타는 그래도가 붙는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나는 아직 네가 좋다. 그래도 우리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 이 관계는 감정의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5번 소주거든요. 이건 갈등 카드예요. 앞으로 이 관계는 한 번쯤은 부딪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부딪힘은 감정이 폭발하는 걸 수도 있고요. 냉정한 대화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의 자존심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5번 소주는 나를 이기려고 하는 거야, 이해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을 좀 주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한 번은 서로의 입장을 분명히 정리하는 시간이 올 거라는 거. 오해가 터질 수도 있고, 또 속마음이 날 것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고, 또 감정이 상처로 표현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나쁜 카드냐? 그건 아니죠. 왜냐면 이거는 애매한 상태를 끝내는 카드라는 거거든요. 애매함이 드러났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선. 여기서 리딩이 좀 아름답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선 카드는 가짜 관계에서 나오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진실을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갈등을 거치고 나서 더 투명해지거나 아니면 완전히 밝게 정리되거나 아니면 공식적인 방향으로 간다. 이 태양 카드는 숨김이 없는 카드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스타로 다시 기대가 살아나고, 그러다가 파이브 오브 소드로 한번 부딪히고, 그러다가 선으로 솔직해지는 관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을 해드리면 앞으로 이 관계는요, 애매한 상태가 길게 가지 않을 거고 한 번은 진짜 서로의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 상황이 생기고, 그 이후에는 관계의 색깔이 분명해진다. 이런 흐름이다라고 좀 보여져요. 어쨌든 선이 나왔다는 건 결국 감정은 나쁜 방향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다시 시작할 거고, 서로를 인정할 거고, 공식적인 관계가 될 거고, 아니면 밝은 쪽으로 정리를 한다. 하지만 음침하게 끌고 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 한문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이 관계는 한번 부딪힌 후에 숨김없이 드러나는 관계가 되겠다. 지금은 마우틴처럼 단단하고 레이크처럼 깊고 또 에어처럼 움직이기 시작한 상태였잖아요. 이제는 감정이 드러나는 구간으로 들어갈 거라고 좀 보여줍니다. 어쨌든 회피는 끝날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써는 결국 진심이 남는다라는 카드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조언을 좀 볼 텐데, 일단 하이 프레스티스랑 유니티 그리고 2번 스프링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하이 프레스티스부터 보면은 이 카드는 행동 카드는 아니거든요. 이 카드는 아는 사람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시청자님은 이미 뭔가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사람인지, 이 관계가 어디쯤 와 있는지, 내가 더 가야 되는지 멈춰야 되는지 어느 정도는 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급하게 움직이지 말라는 조언을 하는 게 바로 이 하이 프레스티지스거든요. 겉의 반응보다 이 속의 감각을 믿으라는 카드라는 거죠. 이 관계에서 시청자님은 상대의 말보다 분위기를 더 정확히 읽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확인하려 들지 말고 감정이 스스로 움직이게 두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유니티, 이거는 같은 방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카드거든요. 이 관계가 유지가 되려면 누가 이기고 지는 구조가 아니라 같은 편이 되는 구조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설득하려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 나를 증명하려 하지 말고 연결을 선택하는 거. 이 카드는 자존심을 내려놓으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둘이 싸우는 구조가 아니라 문제와 같이 싸우는 구조로 바꿔라. 그리고 마지막에 2번 오브 스프링, 이건 파트너십 카드입니다. 이 관계가 혼자 끌고 가면 무너진다. 둘이 함께 움직여야 살아남는다. 그래서 나 혼자 판단하지 말고 대화를 피하지 말고 또 계획을 함께 세우는 거. 특히 이 카드는 상대에게 공간을 주면서도 연결은 유지해라 라는 의미가 강하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보면 이 관계에서 지금 필요한 건 조급한 행동이 아니라 직감이 좀 필요하고요. 또 경쟁적인 구도가 아니라 염졸적인 선택이 필요하고, 또 독단이 아니라 협력하는 자세가 중요한 흐름이다. 지금 시청자님이 할 일은요, 움직이는 건 아니고 균형을 잡는 자세인 것 같아요. 말을 빨리 꺼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상대가 먼저 열릴 수 있도록 조금은 여백을 남겨두는 게 둘의 관계에 좋습니다. 일단은 이 시청자님께서는
확신은 내 안에서 좀 만드시고 행동은 함께 결정하셔라. 이 관계는 무너지기보다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시청자님은 이미 감각이 정확한 사람이라는 거. 이번에는 밀어붙이는 사랑이 아니라 조율하는 사랑으로 가보시길 바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쁜 사랑하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4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노을입니다. 자, 오늘은 상대방의 속마음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볼 텐데요. 일단은 상대방은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부터 좀 볼 텐데, 일단은, 어벤처 카드랑 4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노을입니다. 자, 일단 오늘은 상대방의 속마음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볼 텐데, 일단 상대방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부터 좀 볼 텐데, 일단은 사우스 카드, 그리고 오션스, 그리고 다크 메러 카드가 나왔습니다. 일단 끌림 카드, 경외감 카드, 약간의 두려움 카드 이렇게 좀 보이시는데요. 일단 상대방은 시청자님을 일상적인 사람으로 보시지 않네요. 이 사람의 인식 속에는 시청자님은 모험 같은 사람이고 만나면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는 사람이다. 예측이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보네요. 사우스는 떠나고 싶은 방향을 얘기하거든요. 즉 상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을 따라가면 뭔가 달라질 것 같다. 그러니까 요거는 설레는 마음을 얘기해요. 하지만 동시에 안정적인 느낌은 또한 아닙니다. 그리고 오션스 브레이벌인데 이 카드는 감정이 깊다라는 걸 뜻해요. 상대는 시청자님을 감정이 깊은 사람, 또 쉽게 다가가기에는 무게가 있는 사람, 함부로 대하면 안 될 것 같은 사람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파도에 뛰어들려면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상대의 마음은 다 좋은데 쉽게 다가가면 안 될 것 같다. 너무 좋은데 급하게 가기에는 좀 뭔가 벽이 있다. 뭔가 용기가 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시청자님은 이 사람에게 가벼운 연애의 상대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큰 결정을 요구하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다크 메러인데 상대는 시청자님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다. 속을 다 읽을 수 없는 사람으로 보고 있고 뭔 생각을 하는지 좀 알 수가 없다. 매력적인데 어렵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이 다크메러 카드 자체가 신비 카드거든요. 상대는 지금 이 사람한테 끌리는데 아직 확신은 못하겠다라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정리를 좀 해보면 상대방은 우리 시청자님을 볼 때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보호했고 또 감정은 좀 깊다. 또 매력적이지만 쉽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쁜 평가는 아닙니다. 오히려 높게 보고 있는 거죠. 이 시청자님이 눈이 높을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것도 맞아요. 다만 문제는 상대가 약간 압도당해 있는 게 좀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시청자님이 이 마운틴처럼 단단하고 레이크처럼 깊고 또 에어처럼 움직이기 시작하는 사람이었다면 지금 상대는 그 깊이에 들어갈 용기를 재고 있는 거죠. 지금 상대는 그 깊이에 들어갈 용기를 재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상대는 너는 내 일상을 바꿀 것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가벼운 호감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인생의 방향성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거고요. 질문을 바꿔서 상대방의 무의식의 속마음까지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일단은 그레이트 빅 러브 카드, 그리고 텐더 엠브레이스, 브로큰 오픈 이렇게 순으로 카드가 나왔는데 일단 조합을 보면 굉장히 상대가 진심이라는 건 볼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이제 사우스 카드처럼 모험이고 또 다크메러처럼 신비로워 보였지만 겉으로는 그렇지만 속은 전혀 다르다. 요거는 좀 강한 사랑 욕구가 있고 또 진짜 안기고 싶은 마음, 또 안고 싶은 마음, 또 상처난 심장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레이트 빅 러브부터 보면 이 사람의 무의식은 생각보다 훨씬 커요. 단순하게 당신이 좋다가 아닙니다. 진짜 크게 사랑하고 싶다, 가볍지 않은 관계를 원한다, 인생 단위의 감정을 원한다. 이 사람은 지금 겉으로는 신중해 보여도 속에서는 진짜 사랑을 갈망하고 있는 어린아이 같아요. 아까 전에 사우스 카드가 모험이었다면 이 그레이트 빅 러브는 정착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는 좀 제대로 사랑을 해보고 싶다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텐더 엠브레이스 가운데 카드가 좀 핵심을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강한 척 하겠지만 속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어린아이 같기도 해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원하고 경쟁이 아니라 안정을 원하는 거. 그럼 이거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 엄마 같은 사람, 아빠 같은 사람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카드는 보호 본능의 카드거든요. 특히 가운데 이제 코끼리 2마리가 이마를 맞대고 있잖아요. 이거는 싸움이 아니라 같이 버티는 구조를 얘기합니다. 상대는 시청자님을 모험처럼 느끼지만 무의식은 함께 있고 싶은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카드, 브로큰 오픈. 요거는 이제 상처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전에 크게 다쳤을 가능성이 좀 커요. 감정적으로 무너졌던 경험이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거나 또 기대했다가 상처받았던 기억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사람이 한번 부서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조심스럽다, 조심하는 태도를 지닌다라고 얘기해요. 겉으로는 신비롭고 계산하는 것 같고 쉽게 확신을 주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너무 커서 무섭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 사람의 무의식은 나는 크게 사랑하고 싶다, 누군가와 안정적으로 연결되고 싶다, 하지만 또 깨질까봐 무섭다. 회피형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회피형은 아니고 요거는 이제 상처형에 가깝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은 지금 시청자님을 큰 사랑의 후보로 보고 있다는 점인데요. 일단 나는 너를 진짜로 사랑할 수도 있어. 그래서 더 조심하는 거야. 이거 넘어오면 나는 너를 사랑해버린다. 이런 느낌이에요. 옛날에 그 미안하다 사랑하다 그 느낌이 약간 들어요. 뭐 나랑 밥 먹을래? 나랑 사귈래? 이 느낌 맞나? 아무튼 가벼운 감정 구조는 아닙니다. 지금 상대는 감정이 없어서 머뭇거리는 게 아니라 이 감정이 너무 커서 멈춰있는 상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우리 시청자님이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볼 텐데요. 일단은 펼쳐진 카드가 퀸 오브 컵스, 그리고 포 오브 완즈, 나이트 오브 컵스. 감정이 얕지가 않고 또 그냥 단순 설렘도 아니고 마음으로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다. 어쨌든 퀸 오브 컵스부터 보면 우리 시청자님은 이 사람을 머리로 좋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이 사람의 기분이 신경 쓰이고 이 사람의 상처가 보이고 이 사람의 말투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고 보호 본능이 약간 좀 섞인 사람 같아요. 그냥 좋다가 아니라 이 사람을 안아주고 싶다 쪽입니다. 특히 퀸 오브 컵스는 감정을 숨기면서도 깊게 품는 사람이거든요. 겉으로는 조용할 수 있지만 속에서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포 오브 완즈, 이거는 안정 카드거든요. 시청자님은 이 사람을 불안한 관계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오래 가고 싶은 사람, 정리할 사람이 아니라 자리 잡을 사람,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으로 두고 싶은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어쨌든 이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우리 시청자님 마음속에는 이미 이 사람과 잘 되면 좋겠다, 이 사람과 맞는 구조를 만들고 싶다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썸이 아닙니다. 구조를 생각하는 감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기사 컵스. 사실 이게 지금 시청자님의 현재 행동 에너지거든요. 이거는 말로 표현하고 싶은 카드입니다. 표현하고 싶고 다가가고 싶고 감정을 흘리고 싶은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나이트는 이제 기사거든요. 왕이 아닙니다. 즉 감정은 큰데 확신은 아직 기다리는 중이라는 거죠. 고백할까 말까, 내가 먼저 움직여도 될까, 뭐 이런 마음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 시청자님의 마음 구조는 이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싶다, 이 관계를 안정적으로 만들고 싶다, 표현하고 싶지만 타이밍을 보고 있다, 뭐 이런 가볍지 않은 감정이 보인다. 어쨌든 이거는 이미 마음에 깊게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흥미로운 거는 아까 제 상대방이 진짜 깊은 속마음에서 보면 상대방의 무의식이 크게 사랑하고 싶지만 무서운 상태가 기억나시나요? 지금 질문 3에서 이 시청자님은 진심으로 품고 있지만 조심하는 상태다. 그래서 이 관계는 한쪽만 깊은 게 아니라 둘 다 깊어요. 다만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 시청자님은 나는 당신을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 이미 마음으로 당신을 받아들였다라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좀 볼 텐데요. 일단은 에이트 오브 완즈, 그리고 나이트 오브 완즈, 퀸 오브 소즈.
일단 굉장히 계속 이동하는 느낌이 있네요. 뭔가 속도가 좀 붙는 구조 같기도 하고. 일단 먼저 에이트 오브 완즈를 보면 얘는 이제 메시지, 연락, 급전개 카드거든요. 갑자기 대화가 늘어날 수도 있고 갑자기 감정이 빠르게 타오를 수 있고 또 상황이 정체해서 급변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천천히가 아니라 어느 순간 확 움직이는 얘기거든요. 행동 카드예요. 지금까지 서로 눈치 보던 흐름이었다면 이제는 한 번에 간격이 줄어드는 그림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나이트 오브 완즈, 요거는 열정 카드입니다. 다가오는 에너지거든요. 이 카드의 핵심은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나온다. 한쪽이 갑자기 적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표현이 나오거나 갑자기 약속을 잡거나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기사 자체가 뜨거운 기사다라고 생각이 돼요. 망설임이 줄어드는 구간이거든요. 자, 근데 마지막에 퀸 오브 소주, 요게 좀 중요한데 이게 이 관계의 균형 장치라고 좀 보여져요. 이 퀸 오브 소주는 차가운 건 아닌데 좀 정확성을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어떤 결단 같은 거. 감정은 빠르게 붙지만 어느 순간 정리하는 대화가 필요해진다. 애매한 상태는 오래 못 간다. 확실한 어떤 결단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이 관계는 그냥 불타고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중간에 한 번은 그래서 우리 관계가 뭐야? 라는 질문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화가 이 관계의 방향을 결정하겠죠. 흐름을 보면 어쨌든 초반은 빠르게 가까워질 거고 열정적으로 좀 불이 붙는다. 하지만 명확한 정의를 요구하는 시점이 온다라는 게 두 분의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애매하게 오래 끌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퀸 오브 소주가 나온 이상 누군가는 선을 그어야 되고 누군가는 확답을 요구하게 될 거라고 보여줍니다. 중요한 건 이 관계가 느리게 식는 관계가 아니라 빠르게 타오르고 명확하게 결정되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확 타오르는 것 같은 불꽃은 확실한데 그 다음이 이제 이성적인 선택과 행동이라고 보여지겠죠. 아무튼 우리는 빨리 가까워지지만 결국 솔직한 대화를 거쳐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관계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시청자님이 과연 이 관계에서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지 조언을 좀 들어볼 텐데요. 일단은 매지션 카드와 5 오브 스프링, 에이스 오브 스프링. 일단은 기다려라 라는 의미는 아니네요. 너가 흐름을 만든다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이제 매지션부터 보면 이 카드는 창조자 카드거든요. 주도권 카드예요. 상황을 탓하는 카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쓰느냐를 묻는 카드라는 거죠. 지금 이 관계에서 시청자님은 수동적인 위치가 아닙니다. 상대 반응을 기다리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 카드는 표현을 해라. 눈치만 보지 말고 의도를 보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연락을 먼저 할 수도 있고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고 대화를 열 수도 있습니다. 마법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써야 작동한다는 의미의 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행동과 표현을 해보면 참 좋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가운데에 5 오브 스프링 요거 충돌 카드거든요. 의견 차이나 기싸움, 자존심, 뭐 부딪힘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든 싸움에 다 이길 필요 없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할 필요도 없다. 또 감정 싸움으로 가지 말아라. 지금 이 관계는 자존심 싸움으로 가면 소모돼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카드가 말하는 게 이길 것인가 이어갈 것인가를 빨리 선택해라. 둘의 관계가 이어가고 싶은 쪽이라면 에너지 낭비를 얼른 줄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에이스 오브 스프링. 이거는 이제 시작의 불씨거든요. 새로운 기회라는 거죠. 이 관계는 아직 끝나버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불씨가 살아있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또 꺼지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에이스는 가능성이고 앞에 있는 매지션은 실행이기 때문에 즉 지금도 기회는 있다. 하지만 누가? 네가 불을 붙여야 한다. 우리 시청자님이 직접 불을 붙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요약을 좀 하면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는 자세, 또 자존심 싸움은 좀 줄이는 거, 그리고 기회가 오면 망설이지 말고 움직이는 거. 이 관계가 소극적으로 지켜보면 좀 흐려질 거고요. 용기를 내면 방향이 명확해질 거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눈치 보지 말고 부딪히되 싸우지 마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말을 하되 감정 싸움으로 가지 않는 자세.
또 다가가되 집착으로 가지 않는 거, 또 표현하되 상대방을 시험하지 않는 거. 그게 이 카드가 말하는 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두 분의 관계는 아직 가능성이 있는 관계니까요. 하지만 움직이는 사람 쪽으로 기운다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쪼록 예쁜 사랑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